메건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14살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에이미라는 이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죠. 특히 메건이 자신의 비밀 등을 털어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오로지 에이미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공유한다 라는 그들의 관계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메건은 에이미를 통해서 한 남자를 소개받습니다. 조시라는 이름의 자기들 또래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남자애였죠. 메건은 조시와 화상 채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시는 자신이 키우던 개가 화상캠을 고장 냈기 때문에 얼굴은 메건만 공개한 상태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평소 자신의 엄마와 많은 갈등을 느끼던 메건은 충동적으로 조시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고 그 이후 그 누구도 메건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찰 수색과 뉴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이 서서히 미궁으로 빠지고 있던 그때 에이미는 소중한 친구 메건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자주 이야기하긴 했지만 파운드 푸티지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 현실성입니다. 픽션과 현실의 거리감을 가장 최소한으로 줄인 장르가 어쩌면 이 장르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타인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어 공개된다는 설정에 가장 부합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뭔가 큰 사건이랄 것 없이 진행돼요. 메건과 에이미는 서로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또 성격이 정반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아주 돈독한 관계로 얽힌 소녀들의 우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주 우연한 계기로 메건이 갑자기 증발해버리면서 영화는 왜 메건이 사라졌는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녀를 데려간 사람은 누구인지 등등의 미스테리로 영화를 계속 끌고 나갑니다. 사실상 중반부터는 에이미가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나 이 영화가 파운드 푸티지로서 가지는 파괴력은 중반부를 넘어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화는 메건의 행방에 대해서 서서히 추적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끔찍한 범죄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눈앞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는 불쾌감, 혹은 모든 걸 보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런 식의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일반적인 영화라면 이런 감정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주인공이 해당 난관을 헤쳐나가거나 혹은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무사히 빠져나오기 마련이지만 이 영화는 그런 일말의 희망조차 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제 범죄 현장을 보는 불쾌함으로 가득하기만 한 영화이죠. 물론 내용이 이렇다 보니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권선징악의 구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건 영화의 완급 조절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앞에서 말한 본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메건의 실종은 사실상 영화가 중반부에 들어서 시작됩니다. 시작 후 40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건 사람에 따라 정말 지루하게 보이기도 해요. 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식의 빌드업도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본다면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을 노리고 만든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외국의 경우 실제로 화상 채팅을 하는 경우가 흔한 걸 생각하면 어쩌면 미국인의 정서에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을 가정하고 그걸 영화로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아마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포깁시 테이프스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 영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더 포깁시 테이프스의 경우 이 영화보다 훨씬 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구성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발견된 테이프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들이 영화의 극도의 현실감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심리적인 공포라는 부분에선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이 영화의 경우 처음엔 메건의 시점에서 이후에는 에이미의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이 발견이 됐다는 점에서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적 설정에
더 부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 역시 후반부에 벌어지는 범죄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추천 여부에 대해 물으신다면 솔직히 딱히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화가 워낙 건조하게 진행되는 데다가 범죄 현장 자체를 상당히 리얼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보고 난 이후 뒷맛이 상당히 씁쓸해요. 뭔가 오락적 재미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굳이 현실을 과도하게 흉내낸 픽션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